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핑거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핑거스토리는 이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의 자회사의 자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손자회사가 되는 것이죠. 이 무협 웹툰 플랫폼인 무툰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또 이 수익을 꾸준히 잘 내고 있는 그런 웹툰 업체입니다. 그래서 웹툰에서 이 웹툰을 유통하는 그런 회사죠. 이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툰은 누적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여기서 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 가입자 수만큼 수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만큼 이 무툰이라는 이 무협 웹툰 플랫폼의 가입자 수를 늘리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실적이 달라지는 그런 업체죠. 지금 현재 이 업체 전체 매출액이 이 98.56% 상반기 실적 중에 이 정도가 웹툰이나 웹소설, 디지털 만화 등을 유통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1억 아주 소폭 늘어났고 그 영업이익도 6억 5천 9백 정도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9억 6천 정도 발생했는데 이는 금융 수익이 8억이나 발생하면서 나타난 이벤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대주 소유 관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핑거스토리의 최대주는 스와니코코라는 화장품 회사인데요. 이 스와니코코의 최대주가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요번에 이 핑거스토리가 글로벌 텍스프리 주식을 또 취득하게 되면서 이러한 그 순환 출자 고리가 좀 더 확실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글로벌 텍스프리 지분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이 경영권과 상관없는 그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텍스프리의 주가가 오르면 이 핑거스토리는 글로벌 텍스프리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 가능성이 크죠. 거기서 얻는 그 투자 수익이 꽤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5% 이상 주주를 보면 스와니코코와 하승환 또 문양근 씨가 있는데 문양근 씨는 아까 말했던 글로벌 텍스프리의 최대 주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하승환 씨 같은 경우는 지분이 이거보다 많았지만 이 나머지 지분은 이제 전환사채 형태로 갖고 있던 것이라 전환사채를 이번에 소각하면서 함께 주식 지분이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핑거스토리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소액주주 기준으로 봤을 때 42.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대주 지분이 낮아 보일진 몰라도 이 상당히 이 최대주 지분 35.77%에다가 특수관계인들 포함해서 이 생각하면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이 꽤 많은 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잠겨 있는 물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 최대주 문양근이라는 사람은 글로벌 텍스프리를 지배하는 이 지배주주고 그러면서도 문양근 씨가 이 핑거스토리의 또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요번에 핑거스토리가 글로벌 텍스프리의 제3자 배정의 유상자에 참여하면서 이 글로벌 텍스프리 지분을 또 일부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순환 출자 구조가 좀 복잡하게 있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이 핑거스토리는 자신이 발행한 2회차 그 전환사채에 대해서 꾸준히 시장에서 사들여서 이걸 다 소각시켜 버렸습니다. 2회차 그 총 금액 중에 14억을 먼저 사들여서 소각을 했고 그 다음에 49억을 또 추가로 사들여서 모두 소각해서 취득한 이후에는 이 2회차 전환사채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그러면서 이제 하승환이라는 이 회사의 2대 주주였던 이 사람이 보유 지분이 11%에서 7%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또 전환사채를 75억 정도를 발행을 했죠. 이 75억의 자금이
외부에서 이 핑거스토리 내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갖고 2회차 그 전환사채를 사들여서 소각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2회차는 모두 소각된 상태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이 핑거스토리의 그 할아버지 회사죠. 할아버지 그 결국은 최정점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전환사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자에 참여를 해서 이 지분을 122만 주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2만 주에 대해서는 이 언제든지 시장에서 내다팔 수 있는 그 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어서 공시 의무는 있지만 이게 5%가 안 넘고 2.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시 의무도 없는 지분이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갖다 팔 수 있는 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글로벌 텍스프리 안에 이 핑거스토리하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런 순환 출자 구조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 단순 투자이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 주가가 오르면 핑거스토리는 이 글로벌 텍스프리 지분을 시장에 갖다 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 지분이 오르면 그건 핑거스토리에는 이 투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적용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정부가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만화 웹툰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웹툰에 대한 투자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런 웹툰 업체들에게 돈을 쏟아붓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 웹툰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또 증가시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핑거스토리는 상장한 이후로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5일 날 2,100원 사상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그 현재 주가는 핑거스토리의 올해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적정 주가 2,900원으로 평가할 때도 거기가 지금 낮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전환사채 소각이나 이런 제3자 배정 유상자에서 모회사 지분을 사들이든 이런 복잡한 재무 활동으로 인해서 좀 시장에서는 이 핑거스토리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러한 재무적인 활동이 대부분 다 마무리되고 이제는 2회차 전환사채가 그만큼 주식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잠재 물량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핑거스토리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실적에 따른 주가의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좀 많아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핑거스토리는 지금 여기서 이 자기가 이제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을 갖고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 상태를 이제는 실적을 반영하는 주가 흐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2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 부담이 사라진 게 주가에서는 좀 가볍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한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